벌써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미니벨로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미니벨로 카테고리 안에서도 꽤 큰 변화들이 있었고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환골탈태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중간 이상은 확실히 하는 장르로 올라섰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지금 여러 자전거 장르 중에서도 미니벨로는 한때 거의 잊혀져가는 카테고리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장 많은 변화와 시도를 하고 있는 장르 중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요즘 미니벨로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뜨고 있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앞으로 더 재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미니벨로들 중에서 진짜 만족감 좋았다 싶은 모델들만 골라서 베스트 탑5로 정리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베스트 탑5 미니벨로 중 한 가지 모델을 선정해서 새해 기념 이벤트로 공동구매 할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역대급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 미니벨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위는 디에고 독도입니다. 제가 디에고 독도 모델을 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가장 많이 다뤄본 미니벨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라이딩을 해봤고 웬만한 튜닝은 디에고 독도 모델에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튜닝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타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미니벨로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벼운 무게에 클래식한 외형으로 인기가 많았던 프레임인데 대표적으로 독도, 위미, 메디슨, 비올리 등 모두 비슷한 외형의 프레임으로 출시된 모델들이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다온의 베스트셀러인 보드워크를 시작으로 유사한 프레임들이 한때 쏟아져 나왔고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에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도 프레임은 실제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리어, 프레임, 포크 부분 그리고 탑 튜브까지 꽤 두꺼운 튜빙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는 색상은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퀄리티이고 이 가격대에서 책정할 수 있는 최상급 부품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휠인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노바텍 브랜드의 사운드 허브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의 모델들은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는 허브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별화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가성비 미니벨로를 정말 많이 타봤는데 의외로 휠 내구성이 좋지 못한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도 모델은 1년 이상 타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때 노바텍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생겨 지금은 아예 노바텍 경량 휠로 업그레이드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성비 미니벨로들은 많지만 오랫동안 만족시켜주는 모델은 많지 않습니다. 4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입문급 3대장이라고 생각되는 독도, 티티카카, 위미 제품들 중에서도 독도 모델은 1, 2위를 다투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튜닝을 해봤을 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품들과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디에고 독도 모델을 새해 기념 공고 할인가로 38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입문용 대장급 미니벨로를 추천해달라고 저에게 문의 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대로는 나올 수 없는 구성이고 매트 블랙과 그린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매트 블랙은 전혀 손대지 않은 순정 그대로의 구성이고 현재 판매 중인 모델입니다. 반면 그린 색상은 초기 모델로 데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시포스트 흘러내림을 방지해주는 고무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고무링 하나만으로도 시포스트 흘러내림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고정 레버를 풀고 일부러 눌러 내려봐도 그 이상은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고무링과 스크래치 방지 스티커까지 함께 제공되는데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미니벨로를 타본 분들이라면 없으면 바로 체감되는 구성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디테일이 디에고 독도만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공동구매인 만큼 가능하면 꼭 할인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구매 참여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위는 티티카카 큐브 X9 HD입니다. 미니벨로 안에서도 유독 트라이폴드는 경쟁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트라이폴드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긴 한데 차후에 트라이폴드에 대해서는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도 매력적인 몇몇 모델들이 보이고 트라이폴드의 원조 모델인 브롬톤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인 올해도 트라이폴드 신제품들이 다수 출시 예정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큐브 X9을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났고 실제로 라이딩을 하면서도 가격 대비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니벨로를 추천드릴 때 항상 가성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잘 나와도 가격을 먼저 보고 그 기준에서 이 가격대에 이 구성이 맞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족도가 정말 높았던 제품들 중에서도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단점을 더 많이 지적받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서도 대중성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바이크스 시티가 독주하는 분위기였다면 현재는 여러 경쟁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 기준으로 보면 큐브 X9은 확실히 잘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롬올리 프레임, 9단 기어,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구름성이 좋은 실드 베어링 휠셋, 그리고 큐브 X9의 차별점인 물통 케이지 홀과 프레임 퀄리티까지 이전 큐브 X9보다 확실히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림브레이크 트라이폴드와 비교해봐도 체감상 폴딩 크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게는 조금 나가는 편인데 브롬톤과 비교하면 12kg대로 비슷한 무게이긴 하지만 요즘 트라이폴드들이 워낙 가벼운 모델들이 많아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큐브 X9의 또 다른 버전도 출시된다고 하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는 티티카카 S 시리즈입니다. 가성비 입문급 대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티티카카입니다. 그 중에서도 티티카카 S 시리즈는 2025년에 꽤 반응이 좋았던 모델입니다.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도 가격 대비 구성이 너무 좋아서 조금 들뜬 기분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미니벨로들과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직선형 프레임에 포크샥이 적용되어 있고 서스펜션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리모트 레버까지 포함된 구성입니다. 여기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실드 베어링 휠셋, 그리고 델텍 케이블을 장착할 수 있는 전용 홀까지 기본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넣을 수 있는 구성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셔도 되고요. 특히 직선형 프레임과 포크샥의 조합이 생각 이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외형적으로도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서스펜션도 단순히 흉내만 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MTB나 하이브리드 자전거에 사용되는 포크샥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모델입니다. 전문 산악 자전거에 사용되는 에어샥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튜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에어 포크샥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승차감은 물론이고 리모트 레버를 통해 주행성까지 높일 수 있고 포크샥 특성상 프레임으로 전달되는 전체적인 충격을 감쇄해주기 때문에 프레임 내구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 키트까지 조합한다면 웬만한 전기 자전거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폴딩 크기가 일반적인 미니벨로보다는 크다는 단점은 있지만 제가 이 모델을 타면서 느꼈던 부분은 장점이 워낙 많아서 단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S10 HD 모델의 가격이 조금 올라 5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성비 좋은 모델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위는 다혼 보드워크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다혼에서 출시된 보드워크는 국내 접이식 미니벨로의 기준이 될 만한 대표적인 원조 모델입니다. 독도, 위미, 그리고 보드워크를 나란히 세워두고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누가 봐도 보드워크의 디자인을 상당 부분 참고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접이식 미니벨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긴 미니벨로는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원통형 프레임에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이라 호불호가 가장 적은 미니벨로 중 하나입니다. 튜닝빨이 잘 받는 프레임이라 꾸밀수록 빛을 발하는 모델이 바로 보드워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이유만
것만으로 제가 2순위로 뽑은 건 아닙니다. 다혼 보드워크의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품 델텍 케이블입니다. 다혼이 직접 개발하고 오랜 시간 테스트까지 거친 만큼 단순히 추가된 부품이 아니라 주행성과 내구성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준 완성도 높은 개선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타보면 왜 이게 중요한지 바로 체감이 되는데, 강하게 페달링을 했을 때 힘손실 없이 밟는 대로 쭉쭉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감이 단단해져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승차감을 프레임이 물렁한 부분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접이식 프레임에서는 프레임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미니벨로 브랜드인 다운에서 이걸 개발한 이유는 단순히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국내에서도 이 델텍 케이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뤄왔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다운 제품에 델텍 케이블이 기본 구성으로 적용되어 출시되고 있고, 2026년인 올해에는 여러 국내 미니벨로에도 적용되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미니벨로라는 장르가 동네 마실용을 넘어 헤비 유저까지 등장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가벼운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성과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한 디자인, 튼튼한 크롬올리 프레임과 정품 델텍 케이블의 조합, 그리고 국내 성향에 맞게 전반적인 구성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세계적인 원조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까지 더해지면서 접이식 프레임 내구성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대망의 1위는 바로 에이스 오픽스 에어 시리즈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미니벨로 중에서 아마 가장 핫했던 모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브롬톤과 유사한 프레임을 적용한 트라이폴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경량 트라이폴드입니다. 일반적인 트라이폴드 대부분이 스틸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에는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트라이폴드와는 전혀 다른 두께의 구조 설계를 적용해 겉모습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새로운 트라이폴드라고 느껴졌습니다. 무게 자체가 상당히 가볍다 보니 작게 접히는 트라이폴드의 장점을 이제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스틸 소재 트라이폴드를 이 정도 수준으로 경량화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오픽스는 자체 개발한 프레임으로 이 정도의 경량화를 구현해냈고, 이 흐름 자체가 대중적인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무게와 완성도를 구현한 미니벨로는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전거의 방향은 경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아직까지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라는 기준도 대부분은 처음 가격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100만원 이상을 주고 구매한 자전거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체감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에 가까운 가치를 더 낮은 가격대로 끌어내리려면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타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만원에서 1000만원에 육박하는 브롬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에이스 오픽스 에어와 상급 모델인 에이스 오픽스 프로가 각각 100만원대, 200만원대라는 점은 분명 의미가 큽니다. 이 가격대에서 경량 트라이폴드를 대중적으로 탈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번쯤은 시도해볼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는 1순위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개월 전에 이 모델에 대한 첫 리뷰 영상을 올렸고, 내구성 부분은 시간을 두고 확인해보고 싶어서 평소 자출용으로 가장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프레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전동 키트까지 장착한 상태로 꽤 거칠게 타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내구성 면에서는 불안함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변속 트러블의 경우도 기본 5단 세팅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변속이 가능하고, 7단으로 튜닝했을 때 간혹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7단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변속 트러블은 겪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폴딩했을 때 핸들바를 잡아주는 구조가 일반적인 땅콩 캐쳐에 비해 조금 덜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가장 자주 타는 미니벨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타본 미니벨로 중 가장 추천드릴 만한 탑5 미니벨로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전거는 각자 취향도 다르고 타면서 느끼는 부분 역시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이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청해주시고 꾸준히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는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